어떻게 올려놓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몇몇 농민단체들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난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 2명에게 부상까지 입히는 등 순수한 농민의 모습이 아닌 불법 폭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국민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올해 3월 25일에도 법원의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광화문에서 기습적으로 트랙터를 진입시키려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과 또다시 충돌하며 부상을 입히는 불상사를 자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고가의 소중한 농기구인 트랙터를 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들이 농민이 맞는지, 자신들이 직접 농사에 사용하던 트랙터인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동원한 트랙터는 문정부 당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 1억 원으로 구입은 하였으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트랙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트랙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착했던 대북 제재 해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불법 시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민단체는 반환 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농사에 사용되어야 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편향 정치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농민단체들이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단체인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리고자 10개 시도로부터 최근 5년간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4개 농민단체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입니다 등 트랙터 불법 시위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농민 근익 향상이나 농업 관련 본인의 활동보다는 보수정권 퇴진, 친북 반미 등 자편향적 정치적인 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농민단체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집행도 부실투성이로 상당수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랙터 시위 참여 농민단체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이들 단체장들의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좌파 정당 및 종북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권 퇴진, 반미 시위 등 자편향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의 경우 전 의장을 지낸 하연호 현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해합하고 통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 의장인 하은호 역시 창원 감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 진보연합 대표를 지난 16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전농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 방류 반대를 빙자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를 비롯한 각종 반미 시위 참여 등 농민들의 근익보다는 자편향적인 정치활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트랙터 시위에 함께 참여한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전연홍입니다. 전연홍은 여성농민의 권리 실현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마는 전농과 유사하게 농민운동이 아닌 정치 집단보다 더 정치 집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연홍 정영희 회장은 사드 반대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속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가입 이력이 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전연홍 경북연합은 2021년 8월 20일 경북도청 앞 여성농민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농민운동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북한의 지령문에나 나올 법한 문구가 적힌 필킷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전연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반체제 활동, 북한의 지령을 받고 농민의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들 농민단체의 소위 농민교육 또는 연수도 많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초빙 강사들의 문제입니다. 전농 충남도연맹의 23년 회원역량 강화 연수 강사에는 주재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초빙되었는데 주재준은 농민운동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자편향적인 시민운동과 반국가운동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실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확인된 2020년 11월 28일자 북한의 지령문을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재준 위원장은 바로 열흘 뒤인 12월 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재준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시위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 전농 충남도연맹의 당시 교육 정빙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권 퇴진, 현수막이 붙어있는 등 농민들의 권리 신장이 아닌 국민 혈세로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연홍 경북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21년 회원교육에서는 김태형 소장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형 소장은 월북하는 심리학의 저자인데 책 소개를 보면은 한국인들의 평균적 북한 인식을 70년 묵은 핑계니 초래한 장애로 규정하는 등 관점의 책이었으며 또 다른 저서인 이재명 스피치에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과거 10년 전과 5년 전의 발언을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리더라면서 편향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연홍 경북연합 2023년, 24년 교육에서는 세계는 지금 총선 이후 정세와 진보운동 과제를 주제로 김장호 민플러스 기자를 강사로 초빙하였는데 김장호 기자는 2018년 검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은 이적 표현물 해당 문건 소지와 사드 반대 주장 기사 13회 등 총 100사건의 기사 대부분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의 교육 내용도 역시나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 목적에는 지역사회 농촌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와 같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엉뚱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 결과 보고서에 국민 혈세로 소주, 맥주, 술안주 등의 그런 술판을 위한 구매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국민 혈세로 종북 좌파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촌 활성화가 아닌 술판을 벌이면서 북한 사상 교육을 한 셈입니다. 과연 이들이 농민단체입니까? 종북 좌파 양성단체입니까? 이들 단체가 농민단체인지 농민단체를 가장한 좌파 정치 집단인지 종북 반국가 단체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부지법 사태 시에는 경찰에서 시위 주동자를 무려 137명을 수사해서 그중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이 검찰로 넘겨져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민단체의 불법 트랙터 시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또 불편을 초래했으며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명도 수사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불법 트랙터 시위와 같이 국민을 위협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응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주동자를 밝혀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트랙터 시위 참여 4개 농민단체가 시도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불법 부당한 집행이 허다하고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10개 시도의 보조금은 약 32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농민단체는 겉으로는 농민단체 활동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집행은 좌편향적 정치활동이 많았고 회계에 있어서도 불법과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불법 시위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자체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전남, 영암, 보성, 장흥, 안성 등에서 구입한 것입니다만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창고에 있던 트랙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교 제273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8호에 따르면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 촉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추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들 농민단체는 이 점을 악용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구입한 트랙터를 불법 시위에 동원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농 충남도연맹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원 부풀리기, 숫자 맞추기 등 회계 꼼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회원 역량 강화 연수 지출 결의서에 따르면 현수막 및 자료집 227만 2,227원 등 렌탈비 4,723만 100원 등으로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인위적으로 보조금 금액에 맞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출 품위서에는 참여 인원 150명 기준 숙박료 225만 원, 식비 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증빙사진의 참석 인원은 고작 3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 품위서보다도 오히려 60만 원이 증가한 1,020만 원으로 인원은 100명 이상 줄였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황당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홍 역시 회계 부정과 부실 문제가 심각했는데 2022년 경북연합 회원 역량 강화 임원 연수의 결과 보고서에는 계획한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프로그램이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90%였으며 주요 사용 내역을 보면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 관광, 케이블카 탑승 등 관광 비용으로 회원 역량 강화보다는 개모임 여행 수준의 지출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광지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 계획 인원이 30명이 아닌 20명분만 계산되어 있음에도 식대 예산 405만 원 중 95%인 383만 원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20명이 6, 7명에 들어가는 객실 12개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 19명을 추가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한 정황도 있습니다. 20명이 객실 3개 57만 원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여행을 하기 위해서인지 업체와 짬짬이 페이백을 받기 위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국민 혈세가 170만 원 이상 낭비된 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립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사업에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를 통해 국고 반환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예결위 회의가 열릴 경우 농민단체로 포장해서 국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 불법 부당하게 편취하고 낭비하는 실태를 더욱 철저히 따져서 건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시도의 자료만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회계상의 부정 집행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